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계층형 아키텍처와 관심사 분리입니다. 일단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화면 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이런 코드를 테스트 일단 퀴즈 용도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제로 투두 리스트 앱을 만들어 봤는데 먼저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이제 할 일을 추가하고 이제 체크 표시를 하고 완료 표시를 누르고 삭제하고 여기 화면에 보여주고 이런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일단 UI 위젯의 모든 로직을 다 집어넣었어요. 어떤 이제 투두를 추가할 때 검증을 하는 거라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값을 넣는 거 그리고 값을 네, 레이어드 아키텍처와 관심사 분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하고 이제 이 완료 체크를 누르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 코드는 잘 작성한 걸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구조는 잘 짜여진 걸까요? 어, 일단, 네, 일단, 제 생각은 일단 상관없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지금은 작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추후에 유지 보수나 기능 추가가 없다면 상관없지 않을까? 아, 그런가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능이 추가되거나 코드를 재사용을 해야 한다면 그쵸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작동을 한다고 저는 상정을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기능이 추가되거나 어떤 뭐 투두를 할 때 작성을 할 때 어떤 카테고리를 추가한다라던가 날짜라던가 이런 기능들을 추가를 한다면 그리고 혹은 또 코드를 재사용을 해야 된다면 뭔가 투두 추가를 다른 데서 해야 하거나 조회를 다른 화면에서도 해야 할 때 혹은 버그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불러올 때 뭔가 문제가 말썽이 일어난다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거나 혹은 이제 테스트는 잘 되는가? 테스트가 빠르게 일어나거나 나 날 테스트가 어쨌든 빠르지 않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로젝트가 커진다면 코드는 더더욱 난잡해지고 읽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위젯의 모든 것을 다 넣었기 때문에 그 UI 코드는 당연히 뚱뚱해지겠죠. 그리고 로직 재사용도 불가능합니다. 투두를 이제 투두 추가를 다른 화면에서 해야 될 때 결과적으로 또 분리를 해서 써야 되겠죠.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관심사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분리를 하는 거죠.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각 관심사로 계층을 분리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서 가장 크게 일단 UI와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데이터 접근으로 분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된다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나 테스트가 더 쉬워지게 됩니다. 혹은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추가하기가 더 쉬워지게 되는 거죠. 이제 코드 재사용도 용이해지고 다른 계층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제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접근을 할 때 이제 데이터를 접근을 할 때 이 데이터 접근이 서버인지 API인지는 서버인지 데이터베이스인지는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이 UI에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 로직이 어떤 저희가 투두를 가져올 때 시간 순으로 정렬을 한다라던가 혹은 이 완료되었는지 정보를 필터링을 해서 가져온다라던가 이런 건 UI가 더 이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이제 로직에서 받아오는 값을 그대로 사용할 뿐이니까요. 그리고 UI가 어떻게 그려지던 이 로직이나 데이터 접근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마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 코드들을 이제 로직만 뭐 테스트한다라든가 이런 코드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온 개념 중에 하나가 계층형 아키텍처입니다. 계층형 아키텍처는 크게 분류를 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와 비즈니스 레이어, 퍼시스턴스 레이어, 데이터베이스 레이어로 나누게 됩니다.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나누게 됩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플러터나 안드로이드 네이티브만 하는 입장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제 UI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단순 UI뿐만 아니라 UI의 상태를 보관하는 저희가 흔히 뷰 모델이나 이제 블루베리에서는 컨트롤러라는 이름을 잘 사용하는데 이제 UI와 컨트롤러를 담당하는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레이어는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의 중심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퍼시스턴스 레이어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거나 API 호출을 담당하는 레이어이고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레이어는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하게 됩니다. 어떤 그 관계형 DB나 NoSQL 같은 것들. 근데 이제 이 계층형 아키텍처의 장점은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UI, 비즈니스 로직, 이제 데이터 접근하고 데이터베이스 혹은 데이터베이스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예제 코드를 좀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는 이제 이 아까 보여드렸던 코드 중에 이 투두를 토글을 이제 이 완료 버튼을 누르는 것에 대해서 이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레이어를 통해서 이 특정 값을 이 완료 정보를 변경하는 거에만 이제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면 이 스낵바를 띄우게 됩니다. 이 오늘 생성된 입력만 완료할 수 있다. 혹은 그리고 이 뒤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 값을 변경을 해주가 지금 여기에서는 노티파이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옵저버 패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희가 변경된 것을 직접 핸들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UI가 변경이 됩니다. 투두를 보여준 UI가. 고 이 제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비즈니스 레이어로 요청을 하게 된다면 상태를 구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후수 뒤에 어떤 작업을 해주지 않아도 투두 이 리스트 정보가 변경이 됩니다. 이 비즈니스 레이어에서는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는데 이 투두가 이제 오늘 생성된 할 일만 완료를 시킬 수 있다 혹은 완료 상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폴스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스낵바를 띄워줄 수 있도록 즉 여기서는 그냥 이거는 검증에 맞지 않으니까 튕겨내는 거죠. 이 정보를. 그리고 만약에 이 비즈니스 레이어의 어떤 검증이나 이런 로직에 통과가 된다면 퍼시스턴스 레이어에 접근을 해서 이 값을 토글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레이어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바일 앱을 만들거나 이런 플루토로 앱을 만들 때는 이제 서버 API를 쏘거나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그냥 객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퍼시스턴스 레이어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이제 변경시키거나 불러오는 역할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관심사에 맞게 분리되었으니 이제 추가 수정 이제 이런 거를 각각 어떤 일이 있을 때 뭘 추가한다라던가 수정을 한다라던가 버그를 고쳐야 될 때는 각각 계층만 둘러보면 되겠죠. 고 이 계층별로 잘라서 테스트를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일단 이 로직이 잘 도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이 다른 아키텍처는 없냐 했을 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클린 아키텍처와 구글 아키텍처인데 이 클린 아키텍처의 경우는 이 비즈니스 로직이 너무 소중해서 이 비즈니스 로직에서도 이제 API나 데이터베이스로 호출하게 될 텐데 이거를 의존성 역전이란 걸 통해서 이 유즈 케이스를
유지 케이스가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나 API를 의존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근데 과연 이 클린 아키텍처라는 게 프론트 엔드 모바일 앱을 만드는 데 적합하냐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일단 클린 아키텍처에는 좀 많은 설명을 할애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구글 앱 아키텍처인데요.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계층형 아키텍처보다는 좀 더 이제 모바일 앱을 만든다면 직관적이죠. 이제 UI 레이어가 있고 이 도메인 레이어에서 이 유즈 케이스라고 불리는 도메인 레이어에서 어떤 이 UI 레이어 이제 UI의 값을 더 UI 레이어를 이제 해서 해야 되는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계층인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입니다. 그 데이터 레이어는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걸 이제 이 도메인 레이어나 UI 레이어에 뿌려주는 역할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예제가 되게 부실해서 과연 반드시 계층형 아키텍처를 써야 하는가?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왼쪽의 경우에는 이렇게 코드 몇 줄로 어떤 걸 하는지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오른쪽의 경우에는 세 개로 이제 레이어별로 나눠서 이제 뭔가 수정이 있을 때는 이제 어딘가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확인해야 돼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층형 아키텍처나 뭐 어떤 클린 아키텍처나 구글 앱 아키텍처는 어떻게 보면 이 아키텍처라는 걸 선택을 하는 걸 이제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이런 아키텍처를 맹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는 필요 없다. 물론 이 점점 사양들이 많아지고 어떤 유지 보수해야 되는 것들도 많아지고 프로젝트가 커지게 된다면은 아키텍처를 분리를 하는 것을 고려를 할 텐데 이렇게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은총알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할까.'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데이비드 님이 질문 주셨는데 "아키텍처는 주로 프로젝트 시작 전에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나요? 레이어드 아키텍처가 좋은 프로젝트와 안 좋은 프로젝트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아키텍처는 보통 이제 팀의 규모와 어떤 프로젝트의 크기에 따라서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인 개발을 하고 단순한 앱을 만들 경우에는 그냥 객체로만 클래스로만 분리를 해도 이제 될 텐데 이제 프로젝트가 너무 비대해지게 된다면 어떤 아까는 단순히 그냥 투두만 불러오는 경우인데 어떤 이제 음 어떤 게 좋을까? 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뭔가 일단 먼저 부딪혀 보고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사람들이 모이고 할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음 이게 1인 개발이 아닌 경우에는 분리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협업을 할 때도 저희가 사람마다 개발을 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어떤 클래스를 쪼개거나 이런 계층을 쪼개는데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이 레이어드 아키텍처나 클린 아키텍처나 앱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이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절충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협업을 하는 경우 혹은 혼자 개발을 하더라도 앱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는 아키텍처를 작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어드 아키텍처가 좋은 프로젝트라 안 좋은 프로젝트는 엄청 작은 앱의 경우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상태갱신에는 옵저버 패턴 외에는 이게 옵저버 패턴이라는 게 저희가 잠시만요. 이거 엑스칼리드로를 키면 좋을 것 같네요. 잠시만요. 화면이 보이나요? 저 화면 지금 안 나오죠? 음. 음. 네. 옵저버 패턴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이런 옵저버 패턴은 이제 보통 이럴 때 쓰이죠. 이제 UI 위젯이 있고 컨트롤러가 있을 때 이게 옵저버 패턴을 보통 많이 쓰는데 이게 MVVM 패턴을 많이 쓰게 되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 말고는 이게 원샷이라는 개념이 제가 이게 패턴인 건지는 더 공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접 호출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경우를 이제 그런 직접 상태 갱신을 하는 거죠. 어떤 투두 리스트를 아까는 이제 노티파이어를 사용을 했지만 저희가 직접 어떤 호출을 할 때만 값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겠죠. 잠시만요. 이게 음 이거는 앱 모바일 앱 아키텍처라는 변경 더 보면 제가 주로 많이 참고를 하는 건 이 구글의 앱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음 음 잠시만요. 원샷 vs 옵저버블 음 여기 요런 개념이 있는데요. 음
이게 잠시만요. 지금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게 이 원샷하고 옵저버블이 있는데, 원샷의 경우에는 값을 이제 요청을 해야 값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떤 이제 요청 응답 구조로 사용을 하거나, 어떤 그럴 때 원샷 패턴을 많이 사용하고, 옵저버블의 경우에는 상태를 그냥 구독을 하고, 네, 그쵸. 옵저버블의 경우 자동 갱신이고, 원샷의 경우 수동 갱신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샷의 경우에는 값을 한 번만 불러오고 상관없을 때 사용을 하고, 옵저버블에는 저희가 투두리스트를 사용을 하듯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할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옵저버블은 그래서 사용을 마치게 되면 이 구독 해제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속 그거를 서 네. 그리고 잘못 다음 걸 보자면, 이제 아키텍처 구조를 갈아엎는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배민이 MVP에서 아직 배민 MVP만 그래서 MVP에서 MVVM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MVP와 MVVM의 차이는 옵저버블에서, 즉 수동 갱신을 하냐 아니면 옵저버블을 하냐에서 그 차이 돼요. 그런 경우도 이제 기존의 방식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어떤 아키텍처가 주로 채용이 되나요? 채용된다면 어떠한 이유에 선호되는 걸까요? 하면, 가장 이제 선호되는 건 아무래도 제가 아까 보여드린 안드로이드 요 UI 요게 되겠죠. 이 앱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을 하겠죠. 음, 요거죠. 네. 그래서 보면, 네, 앱 아키텍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가장 이제 모바일에서 알아보기 쉽죠. UI 레이어하고 데이터 레이어 나눠서 사용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 모바일 앱에서는 그렇게 크다 할 비즈니스 로직이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 소스에 위임을 해서 데이터 값을 받아오는 게 더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이 이제 생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쵸. 이 선호된 이유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아까 레이어드 아키텍처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이제 모바일에서는 뭔가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앱 아키텍처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안드로이드에서 네이티브 안드로이드와 가장 접목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쵸. 맞습니다. 모바일은 화면별로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제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아키텍처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프로젝트 형님이 남겨주신 게 기존 프로젝트 진행 중 원하던 사양이 바뀌게 되어서 아키텍처 방법을 바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원하는 사양은 기존에 짜여있는 아키텍처로 맞게 설계하는 게 좋을까요? 원하던 사양이 바뀌어서 아키텍처는 어디까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성할까에 대한 방법론이어서 이게 원하던 사항이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어떤 클린 아키텍처로 모바일 앱을 작성했다가 이거를 그냥 플랫하게 앱 아키텍처로 전환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뭔가 한 번에 막 앱 아키텍처로 전환을 한다라기보다는 인제 부분적으로 쪼끔씩 수정해 나가는 걸 저는 선호하긴 합니다. 그쵸, 그쵸. 이게 저희가 이게 클린 아키텍처에서 앱 아키텍처로 바뀐다고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그런 이 그런 이 사양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아키텍처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코드를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인 거지 어떤 사양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게 이 무조건 뭔가 레이어드 계층형 아키텍처를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비즈니스 레이어를 안 거치고 바로 레포지토리를 호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음. 성능 최적화. 비즈니스 레이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레포지토리에서 내려온 무언가를 가공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음 그쵸. 사실 뭔가 레포지토리를 그냥 이게 좀 뭔가 애매할 수가 있는 게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이게 UI 레이어 안에는 이제 UI 화면하고 이제 UI 상태를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같이 엮이게 되는 개념이어서요. 경우 음 레포지토리를 바로 호출해도 되죠. 이게 비즈니스 로직이 너무 빈약하다면 이제 레포지토리를 바로 호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그쵸. 음 그쵸, 그쵸. 읽기 편하다 불편하다. 이게 어떤 이제 음 아까 지금부터 이제 구글 아키텍처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I 레이어고 어떤 무언가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비즈니스 레이어, 그냥 UI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 여기서는 도메인 레이어라고 설명을 하죠. 결과적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승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여기를 이렇게 빼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요렇게 가고 싶다. 경우에는 저희가 도메인 레이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음
투두의 경우에는 투두 레포지토리가 될 수 있겠네요. 투두 레포지토리 쓸 때 이제 요거를 바로 호출해서 이제 뭔가를 추가한다. 투두를 추가한다. 버튼을 누르면은 데이터 레이어를 찌를 수 있겠죠. 혹은 투두를 네, 이렇게 됐을 때 이 과정 중에서 도메인 레이어에서 한번 얘를 잡아주는 역할이긴 한데 이게 없어도 상관은 없죠. 어떻게 보면 너무 빈약하잖아요. 투두를 추가한다, 투두를 토글한다. 때문에 이런 거를 하는데 이제 관습이라는 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서로 얘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난 너무 이게 불편하다. 중간에서 왜 도메인 레이어를 거쳐야 하냐. 앱 아키텍처에서도 도메인 레이어는 선택적인 레이어인데 그래서 근데 이제 관습은 지켜줘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냐일 것 같아요. 빼버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뭐 빼도 되죠. 상관없죠. 저는 이제 빼자라는 주의고 왜냐하면 레포지토리를 바로 호출을 해도 좋다. 왜냐면은 이제 이 UI 레이어에서 위젯이 나오고 컨트롤러가 나오게 될 텐데 충분히 컨트롤러에서 줄 수도 있죠. 실제 블루베리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위젯 컨트롤러 그쵸. 데이터 레이어. 결과적으로 캐싱은 이 컨트롤러에서 하게 될 거니까요. 이게 UI 레이어가 컨트롤러하고 위젯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실제 여기 보면 이 UI 엘리멘트하고 스테이트 홀더를 같이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메인 레이어는 이 상태를 캐싱하는 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큰 벌집을 건드린 것 같군요. 푸디모는 바로 레포지토리를 호출하지 않나요? 그러면 도메인 레이어가 없는 거라 네. 그쵸. 도메인 레이어가 선택적인 이유는 간단한 과정의 경우 다이렉트 호출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복잡해지면 그쵸.
그쵸. 뭔가 그 UI에 뿌려주기 위한 데이터들에 대한 로직이 이게 레포지토리에서 내려온 값들이 만약에 좀 복잡한 연산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도메인 레이어에서 한번 이 로직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쵸, 그쵸.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이제 하루 오늘날 작성한 투두가 아니라면 토글이 안 된다. 혹은 네, 그쵸. 지금 예시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유즈 케이스 투드라서 유즈 케이스가 너무 작아졌고, 그래서 이제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이제 규모에 따라 선택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만약 너무 작다면 선택 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정말 뭔가 이런 투두 예시처럼 이게 없다면 아키텍처는 선택 사항일까? 선택 사항이 아니지 않을까? 정말 뭔가 빈약하다면.
아, 이걸 따로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나 보군요. 어플리케이션 레이. 음. 그쵸. 어디까지나 이제 이제 작업을 하는 모두가 동일하게 어떤 그런 것을 정하는 거죠. 어디까지나 아키텍처는 건물을 이제 어떻게 쌓아 올릴 것인가? 건물에 들어가는 세부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건물을 어떻게 쌓아. 아키텍처를 정하는 스코프와 타이밍? 보통 프로젝트 시작 전에 정하는 게 좋죠. 저희는 정말 아까 투두 앱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객체만 클래스만 분리를 해 놓고 작업을 하고, 이게 정말 이제 뭐 어떤 클린 아키텍처로 갈 거다, 앱 아키텍처로 갈 거다. 그쵸. 기능이 정해지고 이제 이 기능들을 어떻게 분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에 잘 정해 놓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럼 일단 수업은 여기서 끊도록 할까요? 영상은 여기서 종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